25년간 확신했던 믿음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전차 부품이 조립됐다는 말은 그저 홍보용 문구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완벽함만을 고집하던 유럽의 자존심이 서울의 한 공장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한국만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한국 방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영국에서 온 방산 기술 컨설턴트죠. 햇빛이 내리쬐는 런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큰일 났어.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어. 수화기 너머로 프리드리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았으니까요. 한국? 그 작은 나라 말이야? 무슨 소리야, 프리드리히. 독일 무기는 세계 최고잖아.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웃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야. 체코와 헝가리도 같은 선택을 했어. 그들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수백 대 주문했어. 독일 PGH-2000 대신에. 전화를 끊고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헤드라인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폴란드, 독일 대신 한국 무기 선택. 유럽 국가들, 아시아로 눈 돌려 한국 방산, 독일 제치고 유럽 시장 장악.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독일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확신했어요. 그들의 정밀함, 견고함, 완벽주의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제 경력과 자부심은 그 믿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25년간 쌓아 올린 자부심이 K9이라는 이름 앞에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치 종이 탑처럼.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템즈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알아와야 해. 어떻게 그들이 수백 년의 독일 기술을 따라잡은 건지.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에 가다니. 정말 놀라운 전환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들을 모방자라고 생각했어요. 10여 년 전 독일 부품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동료가 한국산 부품 샘플을 들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웃으며 말했죠. 이건 그냥 우리 걸 흉내낸 수준이잖아. 디자인은 비슷했지만 마감과 내구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만드는 나라는 될 수 있어도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가려는 그곳이 유럽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는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죠?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오늘 저녁.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티켓은 이미 예약되어 있네. 그날 밤 인천행 비행기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제 미래처럼요.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12시간 동안 저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해냈을까?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독일을 이겼을까? 마침내 서울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내려다본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며 거대한 별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강,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도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분명 착각이야. 그들은 진짜 독일을 이길 수 없어라는 완고한 믿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한 의심.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저는 창밖에 펼쳐진 이 낯선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우리가 모두 틀렸다면?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객관적으로 보자. 선입견 없이.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해냈는지 직접 확인하자.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했고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는 그 불편한 진실을. 내일 저는 한국의 방산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호텔 방 창문으로 쏟아지는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는 급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한국인 통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미스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지수라고 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약간 놀랐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죠. 검은색 세단을 타고 30분 정도 달렸을까요? 차장 밖으로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와 현대적인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거대한 철문 앞에 도착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정문이었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를 만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중 하나입니다. 가장 빠르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품질과 정밀도가 생명인 방산 분야에서 빠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비실을 지나 공장 입구에 도착하자 젊은 한국인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어요. 에드워드 씨, 영국에서 오셨군요.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준의 영어 역시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활기찬 미소와 함께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희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민준이 커다란 철제 문을 열자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수십 대의 로봇팔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는 K9 자주포의 부품들이 물 흐르듯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움직였고 전체 공간에는 묘한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저는 공장을 가득 채운 독특한 소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음악입니다. 저희는 작업장에 특별히 설계된 음악을 틀어요. 연구 결과 특정 리듬이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동기화시켜 생산성을 15%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음악으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이런 접근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모든 기계와 로봇 그리고 작업자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생산 데이터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전체의 생산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각 작업 단계, 진행률, 심지어 개별 작업자의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승리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K9 자주포의 최종 조립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조립홀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대의 K9 자주포가 서로 다른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작업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무용수들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의 K9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균 3개월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독일의 PGH-2000은 1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개월? 불가능합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무기를 만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죠?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태블릿을 조작하더니 3D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AI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부품은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분석되고 0.01의 오차도 즉시 감지됩니다. 그날 공장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공장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정확한 움직임, 그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 우리가 알던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도 떠올랐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헬리크와 프리드리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독일 방산업계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죠.
헬리크는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임원이었고 프리드리히는 최고의 연구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과 함께할 때면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에드워드, 어제 공장은 어땠나? 헬리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웠어.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어. 헬리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안경을 올리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그들의 기술이 우리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대답하기 전에 로비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체코에서 온 방산 관계자들이 입장했어요. 그들은 오늘 한국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버스를 타고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폴란드의 미하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폴란드 국방부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흥미롭네요. 영국도 곧 한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인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조사차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미하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과 돈입니다. 독일은 PGH-2000 자주포 한 대를 만드는데 3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대당 1,300만 유로. 반면 한국은 K9을 1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고 가격은 900만 유로였죠.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그렇게 컸다니요. 하지만 품질은 어떤가요? 독일 무기의 정밀도와 내구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미하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충분히 좋은 무기 100대가 완벽한 무기 10대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당장 러시아가 국경 앞에 있는데요.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전시장에 도착하자 더 많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시장 안에는 한국의 다양한 무기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탱크, 자주포, 장갑차, 미사일 시스템까지. 모두 최신 기술로 무장한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체코의 야로슬라브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체코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여러분, K9 시뮬레이터를 체험해 보셨나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헬리크와 프리드리히는 점점 창백해지는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뮬레이터 부스에 도착하자 프랑스의 피에르가 이미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K9 자주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정말 뛰어난 시스템이야. 피에르가 헤드셋을 벗으며 외쳤습니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 우리 프랑스 시스템은 훨씬 복잡한데. 저도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5분 만에 기본 조작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이건 독일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 무기는 강력하지만 사용법을 배우는 데만 몇 주가 걸리곤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우리는 전시장 내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테이블에는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무기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미하우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과 미국, 프랑스가 방산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한국, 터키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춰 제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야로슬라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무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고 너무 완고해요.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기를 사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기를 만들어줍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테이블 건너편에서 헬리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피에르가 저에게 물었어요. 영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드워드 씨? 아직도 전통적인 공급업체를 고수할 건가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한국의 공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헬리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배신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어요. 프리드리히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헬리크를 따라갔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들을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미하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헬리크와 프리드리히가 비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머리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의 독일 자부심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빗속 풍경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프리드리히였습니다. 에드워드, 지금 내 방으로 올 수 있나?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지쳐 있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문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그가 말했어요. 헬리크는 아래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방 안에 들어서자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프리드리히와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공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 아버지야. 프리드리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크루프 공장에서 일했어. 독일 최고의 강철을 만드는 장인이었지. 프리드리히는 창가로 걸어가 비 내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어. 독일의 정밀함과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뒤처지고 있어, 에드워드. 우리는 변화하지 않았어. 저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오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빌딩들은 형형색색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고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마치 빛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기억나? 프리드리히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0년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로 왔었죠. 그들은 광산과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어. 프리드리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이 후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지.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라고.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3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루르 지방의 탄광 근처에서 한국인 광부들이 독일 기술을 배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모습이요. 그들은 항상 질문했고 항상 배우려 했고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았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자만심에 빠졌지. 프리드리히가 말을 마쳤어요. 우리는 이미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어.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평생 동안 저는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칙이 깨져버렸어요. 프리드리히, 우리가 틀렸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쓴웃음을 지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멈춰 있었던 거지.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 프리드리히의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호텔 복도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 우연히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자신감 넘치던 눈빛이 이제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오늘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공장, 유럽 관계자들의 솔직한 평가, 헬리크의 분노, 프리드리히의 좌절.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산업 역사, 그들의 발전 과정, 혁신 사례들. 밤새도록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첫 번째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한국이 성공한 비결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였어요.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공장을 방문해도 될까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민준의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죠. 9시에 로비에서 만납시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는 길에 저는 다시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혼란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움의 빛, 변화의 빛이었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민준이 활짝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 봤던 통역사 지수도 있었어요. 자, 오늘은 진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을 말이죠. 차에 오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한 호기심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은 한국 유럽 방산협력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제 경험을 나눠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헬리크와 프리드리히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헬리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어제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어젯밤 생각해봤어. 헬리크가 말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제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헬리크는 독일 방산업계에서 가장 완고한 인물 중 하나였으니까요. 세미나장에 도착하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체코, 영국 등 여러 나라의 방산 전문가들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에드워드 스미스 씨께서 변화하는 세계와 방산 산업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객석에서는 헬리크와 프리드리히, 피에르, 미하우, 야로슬라브, 그리고 민준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의 편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럽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잠시 멈춰 청중들의 눈을 마주했어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기술 자체보다 변화하는 자세, 배우려는 열정,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올랐어요. 30년 전 한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우리의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발전하고 혁신했어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만심에 빠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의 방산 시스템이 놀라운 건 단지 더 빠르고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혁신적인 이유는 고객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함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놀랍게도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헬리크조차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의 빛이 보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헬리크가 민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저녁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밝은 불빛들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마음은 이제 폭풍이 지나간 후의 맑은 하늘처럼 평온했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성장의 시작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눠야 할 테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오랜 믿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별들이 모여 하나의 은하수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거야.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리. 여러분도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익숙한 것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니까요. 기술을 넘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힘. 그게 지금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월드콕콕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